좀 공부해보자는 취지에서 좀 생각을 했는데 한때 그냥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멍하니 있다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고민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부족합니다.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를 키워드로 몇 가지의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처음 저는 네트워크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는 운명이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원래 고향은 충청북도 영도, 청주에서 오셨죠. 같은 충북입니다. 영동의 구매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미국의 설천이라는 도를 이렇게 산 제를 넘어서 1시간 반 동안 제하나를 넘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구매산골이냐면 하늘만 꽁하니 뚫려있는 사면이 산으로 막혀있는 구매산골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거기를 아시네요. 그래서 충북 영동 용화면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택시 매니가 왔어요. 시골에 포도가 구렁구렁 포도를 매달 채로 한 그루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바닥에 깔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지인들 한 10여 명을 착출해서 이 공사단을 조직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세우러 포도 덩크를 세우러 갔는데 이 시골 구매산골에서 살았던 후배들이 이런 오지는 처음 본다. 그럴 정도로 오지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15가구 정도가 산골에 살다가 지금은 줄어가지고 한 1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진 거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구성원이 된 거죠. 그냥 신규상인데 신간의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 10여 가구 있고 지금 10가구인데 그 중에 10가구 중에 지금 3가구가 신가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 아저씨 버리고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리고 그게 뭐예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고 20살 어려도 이 학년상 낮으니까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 이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이라는 거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듯이 이 씨족 공동체, 씨족이라는 관계도 10살, 20살 어린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가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을까요? 예전에는 부족이라고 했겠죠. 부족에 속한 거죠, 이렇게. 집정천. 예, 집정천. 예. 자자일천. 예. 집정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시니까 우리 회장님 잘 아시는데 동네가 인근에 있는 게 이제 전라북도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근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용화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부터는 영동을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도 2번이 다녀요. 그때 비포장 도로였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스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설천으로 이제 그 제를 하나 넘어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걸어서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생활을 3년을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3년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그 텃세가 심하든지요. 충북에서 전라도로 학교를 가는데 이게 한 3년 지나서는 버스가 이제 그 영동군 시내버스가 설천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설천에 있는 버스 그 간이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을 안 내주는 거야. 왜냐? 이게 니네들은 충북에서 온 버스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못 세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차를 하다가 사고를 나가지고 크게 다친 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긴급 조치를 한 게 특별히 버스를 학교 운동장까지 몰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소방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라는 거, 제가 그 텃세를 경험한 이 지역이라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도 주어진. 지금은 그것이 확대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국가, 그리고 한민족, 민족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이 글로벌 관계 이런 것들이 운명적으로 이 네트워크라는 이 관계가 그냥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 국내산골에서 태어나고 그 텃세가 심한 대로 그 인근에서 살고 하는 것들이 다 운명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혹한, 가장 그 잔인한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네? 결혼. 결혼일 수 있겠죠. 얼마나 가혹했으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든요. 누명. 역시 여기 사고 피해자분들이라 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잔인한 방법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사회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법원에 가면 사법 피해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판사나 이 검사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그래요. 장기간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에서 추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소라는 데서 이렇게 추방시킬 때, 사회하고 추방할 때 가장 가혹한. 예전에는 실제로 사회에서 추방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죠. 예전에 인디안이나 이 부족에서 쫓아내는 것들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사자나 늑대나 여우굴 속에 그냥 내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위험, 자연적 재해로부터 그냥 얼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라는 거였죠. 예전에는 정말 목숨이 붙어있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래서 부족 국가에서 가장 그 당시에도 우리 집단에서 추방한다. 그런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그렇죠. 골로세움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 추방 자체가 죽음과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잔인한 것이지만 틀림없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걸 극복한 사람이 인류 중에 있어요. 징기스칸은 부족에게 쫓겨나가지고. 예, 그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질병이 있는 경우 무균 육아시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묵은 육아실에 질병을 안고 그냥 이제 일찍 도산해서가 아니라 질병이 있기 때문에 묵은 육아실에 두면 생존 확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묵은실에 들어가면 100%가 살 수가 없답니다.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스스로 어려서는 지배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체내 호르몬 수치나 심장 기능, 잠자는 수면 리듬, 그리고 면역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엄마나 다른 주위에 있는 보살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그런 능력을 내 체내 호르몬이나 수면 리듬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생아들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균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낳고 죽냐? 그게 왜 보살펴주는 엄마가 균덩어리가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균이 많은데 오히려 엄마 품에서 생존 확률이 높냐? 그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남의 지배를 받는 거다. 건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리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맛도 없고. 예, 맛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어때요? 평상시에 못 먹다가 많이 먹게 되고 맛있게 먹게 되고 또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갑자기 한 분이 화를 벌컥 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전염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기분이 딱 떨어지죠. 이 생리적인 이런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호르몬이나 면역 기능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 안의 구조 자체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이제 항상 언론 기자들이 언론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머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이렇게 뭔가 제대로 혼자서 뭘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분이 명언을 하나 남기잖아요. 머리는 남에게 빌리면 된다.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네,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남에게 빌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건강도 빌리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도 빌리는 거다. 혼자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있습니다. 호곡장군이라는 글을 보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양반이 중국 요동지방을 여행을 하잖아요. 그 요동지방을 이 호곡장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참 좋은 물음표보다 한번 크게 울어볼 만하다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은 웁니다. 이 요동의 큰 요동지방의 큰 대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를 보고 웁니다. 사람이 어느 때 울어요? 엄청나게 기쁘거나 엄청나게 슬프거나 이럴 때 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넓은 세계하고 소통할 때 이 넓은 세상을 보고 소통의 기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울음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왜 태어나자마자 울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답변이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이제 연암 박지원 생각에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깜깜하고 막힌 데에 에워싸여 있다가 답답했는데 하루아침에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손발을 쭉 펼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시원스러웠으면 화나게 되니까 정을 다해서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거야.
근데 저는 이 글을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네트워크,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차이하고, 즉, 답답한, 갇혀있는, 사면이 막혀있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이게 넓은 세상에 탁 오니까 얼마나 기쁘냐. 네트워크라는 거. 그 네트워크, 즉, 얼마나 기쁘면 깐난 애가 우냐. 그래서 우는 거잖아. 답답한 데서 나오니까. 저는 그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아까 이제 과학 얘기도 했잖아. 과학적으로도 실제로도 그렇다. 뇌과학자들 얘기를 보면 정말 그 운명이라는 이 사회적,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데,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 네트워크를 할 수밖에 없는 동물, 운명이라는 거를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출석이요. 제가 아무렇게나 써도 다 읽는 게 아니라 명필이죠. 그러니까 읽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두 번째는 제가 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구매상권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고등학교는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 이 세 클래스가 전교생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고등학교 건물이 따로 없어서 중학교, 설천중학교 건물에 이렇게, 색을 내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교문에는 설천고등학교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이 막내가 여기 칠복을 하나 입고 있는데, 여기에 설천중 이렇게 칠복을 입고 있는 게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래요? 거기 무드 리조트 스키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실제 국가대표 등장의 공간적 거기 나오는 국가대표들이 전부 다 학교 후배들입니다. 지금 유명하지만 세 클래스인데 대학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인문계긴 한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면 여기 농구냐? 그냥 맨날 풀 뽑고 뭐 농사지를 다니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세 과목씩, 세 과목씩 가르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대여섯 분 1, 2, 3학년을 다 가르쳐. 그러니까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없죠. 국어 선생님이 국어, 수학 같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얼른 부업에서 부모님도 와서 농사져라 이런 거지 이제 가르치려고 안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죠. 안 했죠. 근데 이 대학이라는 데를 왔어요. 우겨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왔는데 제가 이 10가구가 사는데 이 동네가 수백 년이 됐는데 제가 2로 대학생이에요. 야, 개천에 용난 거야. 그래서 산불에 용난 거야. 좋은 대학이 아닌데 동네 프랜카드가 걸려요. 이게 대학생 맞다고. 대학생 맞다고. 실시 가문에. 네, 실시 가문. 이 동네 경사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돼지를 잡으라고 해서 돼지를 잡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데모를 하게 됩니다. 왜 데모를 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대학을 보낼 또 사립대였어요.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되는데 간다고 뿌득뿌득 우겨가지고 했더니 이제 계획을 짰는데 담배 농사, 어렸을 때 담배 농사를 짓거든요. 담배가 이제 담배 농사 지신 분 없죠? 담배 농사가 얼마나 고역이냐면요. 땡볕에 이 담배 잎이 우거지면
이 고랑에, 밭고랑에 바람이 한 점 안 들어옵니다. 잎이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보다 더 뜨거운 거기에서 그것도 그냥 농사만 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잎을 말리고 24시간 말립니다. 그 불을 떼서. 그래서 이게 햇볕에다 말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재래종이라고 해서 그 연탄을 떼거나 장작을 떼가지고 건조실에다 이렇게 말리는 재래종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겨울에는 12월 말까지 그걸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색을 맞춰갖고 1등, 2등, 3등, 4등 해갖고 이걸 또 맞춰야 돼. 이걸 이렇게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데 1년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배 농사가 제 이제 담배 농사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널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계획을 했는데 제가 82학번입니다. 1986년도에 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런데 이 해가 무슨 해냐면요. 87년 6월항쟁 있기 1년 전이 아니라 저한테는 양담배가 수입되기 시작한 한국에 양담배가 수입되기 시작한 첫 해. 제가 대학에서 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대학을 딱 갔는데 제가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학기 때 상위권에 되고 이게 좀 하니까 여기서 1등을 하는구나. 그런데 도서관에서 어느 날 활동하라는 잡지를 넘기는데 양담배를 이렇게 수입하는 걸 특집으로 다뤄서 이렇게 되면 담배값이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 뻔한 살림. 제가 넷째인데 큰 누나도 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형도 제대로 못했고 아무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몇 명에서 하냐면 10명, 20명이 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들 앞에. 이렇게 봤더니 양담배 수입 개방 저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다른 그 데모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부모님들 고생해서 이 동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동네가 생긴 1호 대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했는데 저기 양담배 문제는 대학을 다니냐 못 다니냐 이런 문제니까 제가 거기는 다른 건 못해도 저거는 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데모를 같이 했습니다. 15명 속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5명이 전부 저희 대학에 담배 농사 짓는 아들내미인 줄 알았어요. 딸내미 아들내미. 그래서 열심히 다음날도 가서 하고 다음날도 가서 하루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할머니 막걸리집이 있는데 거기 데모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옹기종기. 그래서 저를 보더니 들어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막 갔는데 이제 막걸리를 한 사발 이렇게 놓고 따라주는 걸 놓고 딱 앉았는데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데 맞은편에 술을 따라주는 사람한테 첫 대화가 제가 뭔지 아세요? 담배 농사는 양을 200타르 몇 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담배 농사는 1단이냐 2단이냐 이걸로 면적을 따져요. 1단 농사는 2단 농사. 이 단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한 평으로 하면은 환상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도 뭐냐면 담배를 비닐을 고랑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비닐 한 바퀴를 피면 1단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담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면적에 대한 담배 농사 면적에 대한 수치라 제가 첫 대화가 뭐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술을 따라주는 사람한테 담배 농사 몇 단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냐?
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오늘 몇 단자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이 학생운동의 데모를 하는 마수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나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담배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담배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싸워주는구나. 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술값 내겠다고. 그래서 데모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 접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이라는 데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술집에서 제가 그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저는 담배 어디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왜 데모를 했냐면, 이게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냐, 학비의 원천이다. 응?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장학금도 못 받고 들어왔다. 장학금 받아야 되고, 장학금 받아도 안 돼서 담배 농사 져야 된다. 이제 학생운동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대학 때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대학 2학년, 3학년, 2학년 때 미성년자였어요. 6살이 그거죠. 네, 6살이 그래서. 여기 진짜 시골이다. 네. 그 이제 얘가 조금 벗어났는데, 저분 때문에. 왜 6살에 들어가냐면, 그 구매상권에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놓으면 그냥 다 때려 붓는 거요. 제가 기억나는 게, 티밥을 펴가지고, 강냉이 티밥을 펴서, 한꺼번에 제가 다 먹어치우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양철롱이 있었어요. 양철롱에 농 속에다 넣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양철롱 속에 금고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양철 금고에다 티밥을 핀 거를, 그걸 못 먹게 한다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다 숨겨놓은 걸 알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안 따지니까 망치를 가져와서 그걸 패대 가지고 그걸 열어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놈이 자식놈이 아니라 웬 숫덩어리예요? 저놈을 어디다 묶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물쇠도 없지.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미약가에 타래요. 그래서 미약가에 뒤에서 탔더니 뒷고장도로 그 내리막길을 아버지가 막 신나갖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게 입학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내려놓더니 말 잘 들어! 그대 저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입학식이에요. 교장 선생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얘 때문에 못 먹고 살겠으니까 얘 좀 맡겨달라고. 자, 저분 때문에 잠깐 했는데, 근데 이제 대전바닥에 소문 내면 안 돼요. 6살이 들어갔다고. 왜냐면 형평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여기 서부경찰서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데모를 하다가 이제 부사를 받는데, 훈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모님의 이 서명이 필요하다. 신당에 예. 다른 사람들은 성년이라 그냥 이렇게 쓰고 가는데, 너는 부모님이 와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골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대전경찰서에서 영동경찰서로 전화를 하고, 영동경찰서가 다시 용화 지서로 연락을 해서 지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델로 갔더니 아버님이 겨울이라 산에 나무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경찰관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어느 산으로 갔냐 찾아가지고 아버님이 나무하던 옷을 입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딱 가서 그 내려가서 딱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여름방학을 해갖고 시골에 이제 농사일을 도와야 되니까 감대 농사 도와야 되잖아요. 학교니까 갔는데 동네 분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밤에다가 일어서서 저만 쳐다보고 동네다가 저만 쳐다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거 누구 아냐고 다 쳐다보고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집에를 들어가서 언니 거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만 쳐다봐요? 아버지가 그때 내려와서 너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 끌려갔냐고 해서 자전거 도둑질 해갖고 빌려갔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저놈의 자전거 도둑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모시는 거죠. 데모하다가 갔다 그러면 그 더 큰 욕을 먹을까봐 자전거 도둑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리 사법피해자분들이라고 법률을 더 많이 아시겠지만 2년 6개월 동안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돼요. 대면을 하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2년 6개월 예. 집집법으로. 예. 그 2년 왜 그럼 저기 대전역 앞에 이거 할 때 우리 그것도 참석했었어요? 대전역 앞에 대종집 들을 때 막. 그때가 이제 제가 구속된 데는 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삼당합당을 이제 뭐 민자당 해가지고 하는데 그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 작정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속이 딱 됐더니 이 시골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서울 누나한테 전화해갖고 야 걔들 그 서명하고 끊어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서명을 하고 끊어오려고 갔더니 수갑을 차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거 좀 센가 보다 이제 어쨌든 그 부모님이 처음에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오셔갖고 저를 한 말도 안 하시고 10분간을 노려보세요. 면회 시간 5분인데 10분을 노려보세요. 한 말도 안 했는데 딱 한마디를 하세요. 제가 재판하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 재판을 하러 가면 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한마디를 하시더니 안 그러면 호적에서 빼낸다.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하시고. 그래서 재판을 하러 갔는데 재판을 1심을 7번을 받았는데 7번을 이 앞에서 구호 외치고 막 판사한테 대들다가 끌려 나오는 걸 7번을 하다가 재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가 전부 19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4명씩 19명이 아니라 10몇 명이 구속이 되고 4명씩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주동자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연설하고 구호 외치고 나오는데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와요. 이 교도관들이 사지를 들고 왜냐면 남동을 부르니까 끌려 나와. 그걸 이제 아버님이 뒤에서 보신 거예요. 자, 이게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그 연애를 한 번도 안 오시고 심지어 가족들한테 저놈은 우리 아들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면회를 가는 놈은 지게작대기로 다리 몽둥이를 뿌지러 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면회 가지 마라. 우리 2년 6개월 동안 어머님이 2번을 면회를 오셨는데 이제 안동에서 출소한 거예요. 그런데 딸네 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오셔서 이제 2번을 어렵게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매일 부모님하고 편지를 썼어요. 답장을 왔겠어요? 2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답장.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2년 6개월 동안 매주 한 통씩을 썼어요.
자, 제가 그 담배 농사를 왜 이 데모에 참여했냐, 이거를 그 같이 동료들한테 저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 접속하는 거는 첫 번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 속을 다 드러낸 거야. 2년 6개월, 그러니까 일주일에 편지라는 걸 통해서 내 속을 다 보여준 거야. 나는 아버지가 6살 때 이랬을 때 이랬다. 중학교 때 이랬을 때 이랬다. 대학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내 속은 이랬다.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2년 6개월 동안 제 있는 속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래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안동구도에서 출소를 했는데 저는 출소할 때 고등부 정문을 나서면서 부모님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이거 외에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안 오셨더라고요. 안동교도소 대전까지 그 당시 버스를 타고 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안동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골을 가야 되는데 하루 2번 다니니까 시골을 못 가는 건데 대전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아버님이 2년 6개월 만에 가서 큰 젖을 드리니까 옆으로 돌아 앉으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있었으면, 차가 많이 다녔으면 뛰쳐나와서 대전이나 뭐 서울이나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를 피하고 절도 안 받고 2년 6개월 만에 왔는데 나가시는 걸 방문했는데 바로. 근데 차도 없죠. 시내버스도 없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그냥 가버릴까 했더니 자전거도 바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침나들이 갔는데 기다렸어요. 앉아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오시는데 고기가 이렇게 수북하게 수육이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차에서 내려서 들어갈 때 대문 앞에 삽작에, 대문이 없고 삽작에 큰 개가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보니까 개가 없어진 거야. 아버지가 저를 안 받고 어디로 가셨냐면 개를 잡으러 가신 거야. 그 개를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유일하게 아버지의 낙이었거든요, 개가. 담배를 놓고 오면 담배를 물어오고 호미를 일하다가 밭을 매다가 호미를 놓고 오면 그 개가 호미를 물고 오고 그런데 그 개를 잡아가지고 아들이 왔다고 저를 안 받고 빗대 앉으시더니 개를 잡으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삼키면서 개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역시 부모 마음을 그렇게 서운했던 감정? 이런 게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저는 서운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가 서운했던 게 여기 막혀 있었던 꼭 하고 어딘가에 언저리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2년 6개월 동안 매일 편지를 해도 열애함 그게 막혀 있던 게 막 이게 내려가서 서운이 돼갖고 폭발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본능력, 응어리가 삭혀진 거예요. 그 계곡이 때문에. 자, 제가 뭐라고 했을까? 접속의 시작은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 동료들한테 내 사랑 얘기를 처음으로 다 드러냈고, 부모님하고 시골에서 대화를 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나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속으로
움직였던 거야. 아, 저놈이 이해를 했던 거야. 접속은, 저는 네트워크는 접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접속의 시작은 나를 드러내는 거다. 다른 사람하고 ET 보셨죠? 이렇게 사람하고 그 우주인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려면 시작은 나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접속의 기본은 나를 드러내는 거,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뭡니까? 상대방 얘기를 기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피해 사고피해를 볼 때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니까 최정기 노인이 들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남들은 불을 안 질렀다는 맞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러분들의 반대쪽에 있는 그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교도소를 나와가지고 재야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민주주의 운동하고 막 이러는 건데 한 10년간을 재야단체에서 데모하는 일만 또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출판사 취직했다고 속이고. 근데 그 주로 한 일이 한국타이어 그 해고 노동자들 이렇게 대책을 같이 크게 기억나는 것들이 이걸 한 4, 5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비전향장 기수들이 있었는데 비전향장 기수들이 국송될 때까지 그분들 이렇게 좀 국송될 때까지 함께 하는 일을 하고 또 그 구속자 가족들 민가협이라고 그러죠. 민가협에 간사를 10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위안을 박종철 예, 그게 대전 지역도지제. 대전. 그게 원래 속해 있는 조직은 민주주의 대전 통합연합이라는 제야단체인데, 전시 일가가 모여있어요. 뭐 전대협, 저 전교조, 전시 일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이제 그 상근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 그 민가협이라는 조직가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민가협 간사를 제가 초대 간사는 다른 분이 했고, 두 번째 간사를 맡았는데, 대전 지역에서. 그 왜 10년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단체 사무처장까지 하다가 그만두는데, 사무처장을 해서도 민가협 간사를 했어요. 기자일을 하면서도 간사를 하고. 왜 이렇게 오래 했냐? 다른 후임들한테 이걸 맡겨놓으니까 어머니들하고 생활 같이 못해요. 한 6개월 하면 그만두고 1년 하면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10년이는데. 그럼 제가 잘해서 그러냐? 잘해서 10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을 들어줘야 돼요.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들어줘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들어줘요. 언론사 그 뒤에 그 대전 참여연대에서 한 2년을 일하다가 기자일로 전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그 산내 유가족이라고 그 6.25 때 그 학살당한 경찰하고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유가족들 그 기사를 이제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쓰고 하는데 제가 주로 뭘 할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줘요. 국세청에서 그 부당하게 해고당한 이 사람 기사를 처음 시작해갖고 4, 5년을 쓰는데
뭐할 것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또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 특별히 기사를 잘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기사에 공감을 해주고 위안을 하는 것들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저처럼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기자가 없었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데모하는 이 활동가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되게 기울이는 사람 처음이었던 거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좀 줄이고요. 네트워크는 접속이다. 그런데 이 접속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다. 그래야 접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모르니까 너무 길게 가면 좀 끊어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끊고는 있는데. 자, 네트워크는 접속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거 뭐예요? 이게 글 잘 쓰죠? 아무렇게나 쓰고 다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는 긍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번도 후회하거나 제가 있는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매상권에서 어려운 과정, 제가 왜 이렇게 키가 작냐면요. 왜 난 키가 작을까? 영양실적 너무 먹어서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해를 할 텐데 저희가 똑같은 동년배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는 저희 집은 하루 한 끼를 감자나 고구마로 했고요. 이 쌀이라는 거를 쌀밥을 학교를 가니까 홈음식을 장려를 해갖고 보리쌀 안 섞어 오면 이제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들이 창피할까봐 쌀을 한 주먹 살짝 넣어갖고 그거를 쌀밥이 많게 보이려고 고기만 이렇게 써다가 근데 이제 잘 못 먹은 가운데 농사일이 많으니까 학교만 끝나면 지게질을 6살 때부터 지게질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소를 비고 이제 뭐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키 안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구매상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쉽게 어려움이 겪었을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산골에서 지게질하면서 태어난 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도움을 안 받고도 밀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교는 농어촌 급식 학교를 했는데요. 밀가루 빵하고 전지구, 미역국 이런 거 끓여서 이렇게 줬는데 정부 보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 한 달에 500원씩 식비를 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500원을 못 내서 맨날 1년 동안 굴려다니긴 했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역국 속에다가 농약을 살충제를 풀어갖고 전임수가 죽을 뻔했는데 마침 그걸 다른 냄새로 감별한 사람이 먹기 직전에 못 먹게 돼서 그랬을 때 이걸 안 먹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지 저 선생님 나쁘다고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지식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제 한 80이 좀 넘으셨는데 교과서만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소설책을 읽거나 특히 만화책이나 하여튼 교과서 위의 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불온도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서 소설책을 빌려오거나 이렇게 세계 문학 경집 이런 걸 빌려오면 마당에다가 싸놓고 태우셨어요. 이런 다양한 책을 보는 이런 교과서를 봐야지 이런 거죠. 교과서만 양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니 책을 읽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몰래 이제 그 산에 가서 책을 읽고 이제 책을 그 학교 독서실에서 빌려다가 근데 그 중학교 3년 동안 책 읽는 납치로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몰래 숨어서. 그래서 참 아버지가 그 교과서만 양서라고 생각하는 통에 그나마 책을 읽어서 글 쓰는 밥벌이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으니까 1호 대학생이라고 프랭카드도 걸리지. 여기 조금 큰 동네에서 태어났으면 프랭카드 한번 걸려봤겠어요? 제가 그 학생 아까 그 전시가 그 모여있는 전교동에 모여있는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부인하고 97년도에 들어오는데 8평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신혼 살림은.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평생 살 각오하고 집사람한테 야, 우리는 요 집에서 평생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왜냐하면 월급이 승차권 30장이었어요. 단체가 오래 되니까. 그런데 그 변변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나를 좋아해 준 거지. 지금의 아내는. 그러니까 8평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승차권 30장, 20장 월급이었는데 나중에 20만원, 10만원 갖다 주면 그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100만원, 제가 첫 월급을 신문사에 가서 첫 월급을 100만원을 탔어요. 현금으로. 근데 결혼하고 한 4년 지나서 받은 월급이에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100만원을 갖다 줬더니 집사람이 방 안에다가 100만원을 뿌린 거예요. 부자 됐다고. 너무 왜 제가 맨날 10만원, 20만원 갖다 100만원 갖다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식들한테 야 네가 빨리 취직을 해야 좋은 부인을 얻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경험상 보면요 어려울 때 수입이 없을 때 실업자일 때 자기 그 아들을 좋아해주는 딸이 있으면 얼른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여자가 진짜 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변변한 직장 있고 잘 나갈 때 나를 좋아해줄 그런 여자는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려울 때 만난 동지가 진짜라고 하잖아요. 여자도 예람됩니다. 이건 주제 넘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어려울 때 그 아들이나 딸을 어려울 때 좋아해주는 그 며느리가 있으면 얼른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싸우더라도 사법 피해 때문에 억울하시잖아요. 싸우더라도 즐거워야 돼요. 정말 즐겁지 않으시면 싸우지 마세요. 즐거워야 합니다. 긍정으로. 왜 싸우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싸우는 건데 이 싸움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내 모든 걸 잃는 것 같아. 잃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얻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뭘 얻어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하시라는 겁니다. 즐겁게 즐기면서. 제가
감옥을 살 때 검사가 끌려가자마자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반성문을 쓰면 바로 내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 그 1심 재판 안 받고 2심 재판을 이제 항소를 해서 갔더니 판사가 반성하냐?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다. 응? 왜 그래요? 나는 즐겁게 감옥을 살았어요. 즐겁게. 독립군을 신기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반성문을 안 쓰고 반성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이럴 때 그 책이라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대학을 졸업하던 해 구속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전부 그때는 좀 삭지가 않아가지고 미성년자라고 다들 그랬죠. 왜 미성년자라고 말이냐? 그런데 스스로가 저는 21살이었지만 감옥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군복무는 리필이요? 예, 2년 6개월 사는 바람에 2년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감옥 산 걸로 군대 안 다니까 잘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 머리가 나빠서 시를 전체를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시는 이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는 제가 전체를 외웁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산산조각 정호승.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지.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을 얻지. 뜻입니다. 왜 외우는지 알겠죠? 따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를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산산조각 났다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 망가져버리거나 사라져버렸어요. 내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거품이죠. 이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산산조각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지만 산산조각을 얻어서 산산조각으로 사는 거죠. 저는 이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짧아서 좋아요. 자, 긍정이라는 겁니다. 긍정. 네트워크는 긍정이다. 이건 뭐예요? 이게 제 글씨체에 이렇게 내료가 되신 겁니다. 이게 이 한자만 쓰면 딱 무슨 잘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 인간관계가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는데.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이 관계를 타고난 겁니다. 운명이죠. 그 관계가 왜 힘들까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냐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떠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인정만 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존중하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거죠. 그죠? 나하고 다른 거야. 좋고 나쁜 건데 다른 거죠. 이 콩이 한 마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콩 한 개 한 개가 이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생김새가 어때? 콩 한 마리 생김새가 콩 한 가마니까 같은 게 없어요.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그런데 팥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콩이고 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다르지만 이게 이 팥을 갖다 놓으면 이건 다 콩이고 이건 팥이다. 이게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배추를 갖다 놓고 무를 갖다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다 같은 콩이고 이건 다 채소고 이게 어떻게 돼요? 콩하고 팥이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나가볼까요? 여기다가 그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갖다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 식물성이고 이거는 동물성. 이 식물성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옳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건데 같은 점을 찾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서운해한 게 아니라 상대방 처지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으면 회사에서, 가정에서 며느리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 아들은 부모님이 서운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해 못할 게 없는 거야. 있는 그대로 상대방 편에서. 그래서 저는 관계라는 거는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다. 여기 그 여자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을 사랑해요. 이 사랑일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만 죽으라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죠. 제가 이분 좋다고 오늘부터 쫓아다니고 저녁 사드리고 술 사주고 막 쫓아다니고 이 사람 왜 당시 스토커 경찰에 신고할까? 저는 이분이 좋아서 쫓아다니지만 상대방은 폭력인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그래? 자기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이 왜 나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상 이해 안 될 거. 폭력인 거죠. 네트워크는 관계인데 이 관계의 핵심은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공명입니다. 이 공명이라는 게 소리가 종을 딱 에밀레종을 쳤을 때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이 공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사고 피해를 봐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걸 널리 알리고 싶어요.
같이 막 사람들을 끌어내서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 공명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공감해가지고 여기서 10명이 시작했지만 100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앞에 나온 4가지가 답이라는 겁니다. 이 운명을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타고났으니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관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명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깨를 걸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공명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동료 기자들 이제 주로 도청에 주로 출입을 하는데요. 도청 출입 기자가 충남도청 출입 기자가 한 60-70명 정도 됩니다. 홍성으로 갔어요?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홍성으로 간 얘기. 오늘 이제 이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홍성으로 이제 대전에 있다가 홍성으로 오늘 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좋습니다. 다 이렇게, 저 과정을 아시니까. 홍성에 새로운 신청사를 졌는데, 기자실이 한 100평 돼요. 크죠?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9개 신문사 3개하고 방송사 4개 이렇게 해서 9개 신문사가 이 기자실을 자기들만 쓰겠다는 거야. 조중도? 아니, 이게 지방에. 대전 KBS, 대전 MBC, 대전 방송, 그리고 YTN 대전지사, 이제 여기 크다는 대전일보 무슨. 그런데 아무도 이 언론사 수도 60-70개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기자단을 9개 신문사 간사자를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죽어도 해야겠대. 자기들만 쓰겠대. 그러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어제 오마이뉴스에 이 기사를 썼죠. 전쟁. 그럼 나랑 한번 하자. 서로 그런데 눈만 뜨면 출근하면 저 일터가 이 동료 기자들 만나는 거잖아요.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하면 만나는데 누군들 동료 기자들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껄끄러운 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걸 바로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을 뺀 거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싸움을 한다고 해서 뭐 저희 기사로 싸우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즐겁게 합니다. 이게 이 동료 기자들하고 어제까지 같이 술 한잔하고 있던 기자들하고 어떻게 나쁠 팀을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즐겁게 합니다. 왜요?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해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로 말하면 자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니까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이 공명,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려면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운명을, 네트워크를, 운명적인 거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껴안아라.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즐거워야 되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이럴 때 공명이 더 넓게 퍼져갈 수 있다. 절대 찡그리면서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나 이렇게 억울하지만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웃는 약속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잡아주죠. 이렇게 힘들어요. 구걸하듯이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긍정은, 즐거움은 전염되는 겁니다.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려워요 하는 것들은 전염이 잘 안 돼요. 상대의 마음을 울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웃는 낚시로 즐겁게 이 싸움을 하면, 즐거워하면, 저 사람 하는 일이 왠지,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즐거워하니까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을 하려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 젊은 놈이 어르신들 앞에서 주제넘을 하셨으면 여기 이제 우리는 사피자고 이제 관계, 참 관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은 즐겨라. 불란의 속담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에 하면 관계를 이제 중국말로 관시라고 그래요. 관시. 예. 중국에서 그 대인관계나 사업을 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의심만 해요. 아니,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지금 너무, 지금 설명 안 하신 게 있는데요. 이게 핵심인데, 그걸 안 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운명 좋고 긍정 관계, 공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 2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서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떠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으면, 지금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체 어떤 시너지가 있더냐,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지금. 질문인 거죠? 오마이뉴스에 어떻게. 질문인 거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했더니 무슨 효과가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를 놓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5년 전에 해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죠. 예.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당진까지 나도 있어요. 서산 안식도 있고 서해안하고 연결이 됐죠. 근데 5년 전에는 이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지금 대전에서 만리포 해수욕장 기름 터진 천리포 해수욕장까지 가려면 대전에서 꼬박 3시간 반, 4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끄고 예산까지 2시간, 예산에서 또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2시간. 보통, 이제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대전 오면 그냥 갔다가 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와도 8시간이죠. 그런데 이 기름 유출이 현장에 한 서너 개월, 3, 4개월을 취재해야 되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태안에 방이 있냐면 방도 없어요. 기자단이 한 신문사에서 4~5명을 몰리는데 딱 터지니까 다음날부터 태안 바닥에 기자들만 한 100여 명이 모으고 간 거예요. 방송사 KBS에서 5명, MBC에서 6명, 잘 때가 있는 거죠. 외신도 많이 들었죠. 네, 외신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태안 기름 피해 취재 당신 책임자가 기름 유출 취재 팀장이라는 직함을 하던 책임져라. 왜냐? 충남 소속이니까. 알았다. 근데 제가 3개월, 4개월 동안 이 기름 피해가 났을 때 태안을 몇 번을 갔냐면 3번을 갔어요. 딱 3번을 갔습니다. 이 3번을, 한 번은 이 자원봉사를 갔고, 한 번은 자원봉사, 기름 닦고요. 오마이뉴스 기자들 데리고. 두 번째는 취재 중간 점검하러 갔고, 세 번째는 취재 다 끝나고, 이제 격려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런데 딱 3번을 갔는데, 기름 피해에 관해서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언론사가 오마이뉴스. 자세하고 핵심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 충남
충남의 그 서산, 태안, 당진, 그리고 고령 이쪽에 이제 피해보는 있지 않습니까? 홍성 이쪽에 그동안에 있던 네트워크망을 이용해가지고 태안에 있는 시민기자, 홍성, 당진, 서산, 고령에 있는 시민기자들 평소에 엮어놓은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거기 오늘 취재해주세요. 거기 오늘은 무슨 내용 중심으로 좀 다뤄주세요. 거기 고령은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나 섬에 좀 들어가서 좀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 기자들 하루에 2개 쓸 때 여기서는 하루에 15개 기사가 쏟아들어요. 3달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기자들이 전부 다 오마이뉴스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뭐 써야 되지? 이걸 받아가는 거야. 한 번은 난리봉에 천리봉 이게 뭐죠? 신두리 사고 앞에 자원봉사자가 몰리니까 그 신두리 사고 앞에만 한 1만 명이 모여갖고 기름을 수거를 하는 거예요. 수거를 하면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해안선에 큰 고무다라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기름을 퍼다 이렇게 담고 이게 한 3, 4kg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3, 4kg가. 이름을. 그런데 해안에 있는 시민기자가 여기 1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싸놓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소리를 치죠. 그리고 누구도 기다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물이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면 물까지 온다.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냥 여기다 퍼다가 이렇게 해라. 근데 아침에 그 다음날 이 태안에 있는 시민기자가 아침에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게 3, 4kg 이렇게 남명이 하루 종일 이렇게 퍼담은 기름이 아침에 새벽에 받았더니 하나도 없이 다 쓸려요. 예, 적중했네. 이걸 이 기사를 현장에 제가 있다고 쓸 수 있을까요? 물때가 언제 들어오고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시민이 거기에 태안에 있는 거기 살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전국 언론이 난리가 났죠.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 알아야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해도 수용하는 시스템도 없고 물때도 제대로 모르는 그 현장 시스템으로 주고하고 일만 하면 뭐하냐. 어쨌든 이제 제가 데저트와 오마이뉴스를 하고 있지만 전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이 네트워크망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아까 사실은 말씀드릴 때 다 드렸던 겁니다. 이 신문기자들한테 기사만 쓰라고 하죠. 이 신문기자들 기사가 아무리 큰 게 한 꼭지당 10,000원, 5,000원 또는 4,000원 정도 됩니다. 어떤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취재비가 안 나오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이 충남의 충북의 대전의 시민기자들이 제가 좀 부탁하면 왜 써주겠어요? 그 시민기자들이 사는 얘기 뉴스가 아니라 오마이뉴스에 사는 얘기들이 올라오잖아. 나는 우리 집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기사를 다 보고, 결혼기념일 얘기 됐으면 전화해서, 축하한다. 누가 아프다는 기사를 쓰면 괜찮으냐. 뭐예요? 서로 챙겨주고, 이제 이 관계를 실제적으로 서로 힘을 북돋워주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긍정해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집단으로 보면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자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기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매체 오마이뉴스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충남 지역 신문협회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뭐냐면 시군에 있는 신문사들이야. 그 공주신문, 주간문화문, 논산신문, 뭐 그 청양신문, 그 서천신문, 청양신문 이게 그때 여기에서 충남도청이 그 홍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기 오늘까지 도청이 이제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취재가 오니까 홍성신문 이런 신문사들이 이렇게 주간 지역 신문들이 모여가지고 대표 대전 부재 기자를 한 명을 뽑았는데 한 거죠. 또 이제 그 충남 지역 신문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공무원들이나 뭐 경찰들이나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대전일보가 와도 알아듣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남 지역 신문 뭔데요? 왜 공주하고 그 서천신문 이런 데가 모여서 귀찮으니까 빨리 가. 이 잡장을 찍어봐요. 신문사에 그 완전히 마이너리그에 그것도 잡장 취급을 하는 겁니다. 찌라시 신문. 네. 그런데 그 6개월 만에요. 6개월이 지나니까 도지사가 와서 제발 좀 상의 좀 하자. 그래서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서로 충남 지역신문협회 대표 기자를 뽑는다니까 뭐 기사 이제 취재를 하고 기자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데를 내가 왜 가?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갔는데 저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시민단체가 겸직을 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제가 서로 하려고 그랬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하려니까 이제 한 거죠. 아무도 안 했는데 이 서천신문, 청양신문 이게 한 신문사의 발행 부수가 적은 게 2,000부, 5,000부나 이런 거야. 합하니까 이게 한 신문으로는 2,000부, 3,000부인데 동네에서 발행하니까 합하니까 이거 모아놓으니까 10만 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15개 시군에 하나가 18개인데 한 개 시군에 2개 있는 시군에 10만 부가 그 도정을 비판을 하면 10만 부가 찍혀나가는데 이게 그 어떤 신문은 이번 주에 다르고 어떤 신문은 다음 주에 다르고 똑같은 신문 어떤 신문은 그 다음 주에 다르고 해서 그 비판 기사를 한번 쓰면 이게 시작하고 끝나는데 2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못 살겠다는 건 도대체 누구길 저 기자가 쓰면 왜 2달 동안 여기가 전국 동네가 다 여기서 시끄럽고 여기서 시끄럽고 그러냐. 그 6개월을 다나더니 도지사가 와서 좀 봐달라. 저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다시 연결을 하면요. 제가 충남 지역신문협회 기자를 맡았을 때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성심성의껏 서로 소통을 했어요. 관계를 형성하고. 그냥 오마이뉴스를 하다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혼자서 못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근 기자가 혼자 시작을 했다. 지금 저까지 2명 있는데 층층에 다 커버를 하거든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90년 말에 다 외면할 때 이렇게 소통하던 신문사 기자들이, 지역신문 기자들이 오마이뉴스 기꺼이 취재비가 안 나와도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기사 써주겠다. 그리고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서산에서 오령까지 자기 기름 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를 써주고 이런 거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 시민단체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대전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정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주고, 그리고 아까 전자 돌림 했다고 했잖아. 농민들이 뭐 이렇게 충남에 그 농민단체 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오늘 이번에 찹쌀이 수확 좋다 그래서 찹쌀 보내주고 무슨 홍보를 해주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어떻게 하면 공명하냐 했을 때 이해가 있는데, 다른 좀 요인들은 요 정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고. 충남 이제 예. 세종시는 그쪽은 다른 그쪽도 여기서 가봐도 그리고 예, 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군에서 7월달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서 커버를 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이게 지금 이제 각 일반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만 2명씩 기자들을 지금 내보내고 아직 본격적으로 통일실 하나만 내려오기 전인데,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하냐, 2명의 기자가 그 세종시를 어떻게 하냐, 그 시민 기자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세종 포스트라는 지역 신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기자를 여기 신문사는 기자만 5명입니다. 우리 이제 세종시 지역 신문. 저희한테 시민 기자를 가셔가지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계속 보내주겠다. 5명을 쓴 거예요. 고맙다. 여기서 그래서 세종시가 그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이 신문사에 밥 먹으러 해서 놀러 간 적은 있는데 취재를 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 보내오기 때문에. 혹시 질문은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이제 말씀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누굴 부탁할 때 여러분들한테 헌신적인 분이 한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기서 부탁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되게 헌신하게 돼요. 여기서 뭐 한마디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지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 잘 지내냐, 관계 나았냐, 이 정도 전화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좀 비교를 좀 하지. 긍정하고 하나 밝게 웃고 단지 전화 가끔 해주고 뭐 이러면은 그 핵심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막 넘어온단 말이에요. 중앙선 딱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겠지.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간다. 이거 같이 부딪히면 어때요? 같이 죽잖아요. 피해가는데, 만약에 그 중앙선을 침범해 온 사람을 나무라고 싶다 그러면 나 이기심 때문에 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아.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저는 보복해야지. 내 차가 살짝 찌그러졌다고 부딪혀갖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한테 내 차가 부딪혀갖고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못 피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대응을 하는데 내 차를 찌그러뜨렸어? 그건 나쁘다. 이렇게 해서 하면요 힘들어. 내가 저놈 때문에 왜 이 귀한 시간을 버려야 되지? 찜질나요. 나를 내려놔야 돼. 무슨 얘기? 나를 내려놓고 내 차가 단순히 찌그러진 거면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대충 현장에서 10만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그만한 게 이 사람은 그냥 뒀다가는 또
또 중앙선 넘어가고 이렇게 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들면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을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좀 내 시간을 뺏어라도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네. SNS,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고, 40년 전, 30년 전 광주 사태를 세계에 알려서 광주에 무슨 일이 났는지 것을 알았듯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사연사항이 다 그래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전에는 SNS,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 자료를 거기다 저장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띄우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패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널리 알리면은 좋다. 이제 그것이 말로는 그래요. 이제 거기 이제 부분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야 될 거고. 우리 이제 기자님은 지금 우리가 언론이요. 지금 사회부나 이런 데 정치부고 아까 탐사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탐사팀이 전부 죽었잖아요. 시사팀이 다 죽었는데 탐사팀이 다 죽었어요. 지금 사법에 대한 기사는 전부 받아쓰기만 하는 거야. 공무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전부 받아쓰기만 해둔 건데 그나마라도 지금 오마이가 뭐 구영식 기자라든지 뭐 몇 분들이 애쓰는 노력은 보이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이 살으면 검찰이 썩더라도 언론만 살으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발버둥 안 치는데 언론이 전부 받아들이는 거야. 어느 검사 특정 명확한 팩트가 있는데도 하나 떠달라 하면은 벌써 쓰려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탐사팀이 봉고차 갖고 나와서 하루 종일 찍었어요. 내일 모레 메일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 게 많이 됐었죠. MBC 2580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옷 한 가지만 입으라고 막 계속 3일씩 갖고 찍었는데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차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저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몇 분 대표적인 분들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주셔갖고 아까 말씀대로 몇 분, 저는 빼놓고 몇 분 뭐 여기서 한 부분이라도 오늘 밤에 다 밤을 새워서라도 언제 시간 있는 날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주셔갖고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또 아마 여기서 한번 쏘아줘가지고 그 참나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오마이도 그러더라고 참나무 기사에 올라갔다는 주저앉는 것이 있다고 야 언제 나간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건 중간에 빠져버리더라. 그래서 그런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금 시기적으로요 검찰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검찰의 비례에 대한 어떤 팩트 같은 거 가지고 우리 지금 내가 존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문 기자가 줬죠. 사회부 차장도 기자 뭐 사회부 기자가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생활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SNS 강의를 듣고 왔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정보화가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게 더 확산될수록 외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SNS가 있으면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인간관계가 약한 거죠. 이게 약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SNS 정보와 통해서 만나는 약한 것도. 그래서 실제적인 거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상뿐만 아니라 양자가 결합이 돼야 강해지겠죠. 이제 요거 하나로만은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수립기자단 9개 언론사하고 싸움을 시작했다고 했잖아. 제가 오마이뉴스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무기로 이 9개 신문사하고 싸우기가 힘들어요. 벅차요. 요 하나로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마이뉴스를 보는 층은 또 많다고 하지만 한정은 돼 있어.
제 무기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제가 충남에 있는 20개 그 지역신문들한테 SOS를 쳤어요. 이 기사를 보낼 테니까 모두 다 다뤄달라.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래서 종이신문에 못 다루면 그 인터넷판이라 다뤄라. 그 이제 충남에 지금 그 보세요. 다음 주에 종이신문에 지금 이제 전체가 15만 부입니다. 지금 이제 늘어나갖고 충남이 15만 부에 쫙 깔리는 거죠. 저 혼자 이 온라인수가 있지만 이 시골에 인터넷 잘 안 되는 데서 공유자라는 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 이제 이 연계해주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9개 노사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건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보다도 예. 제가 어떻게 예. 기억에 충남 도청 문제지 공무관실이나 이런 놈들이 딱 안배분 해가지고 저기 종합청사 가면 그 데스크 있잖아요. 딱딱 여기 주문 주는 것인데 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하고도 싸움을 어제 또 이제 기관은 이 9개 언론사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 잘하시는데 또 그래서 시민단체에다가 또 전부 다 SOS를 돌렸어요. 그 신청사에 새 청사로 이사를 했는데 첫 번째 대목을 이 건을 갖고 해달라. 이렇게 SOS를 쳤어요. 우리도 다 모여.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바로 해결이 안 되고 2달이 걸리고 3달이 걸리고 그냥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자세히 들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첫 번째 이거를 갑자기 어떤 KBS든 MBC든 어떤 시사 다큐팀 하나 탁 잡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SNS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거는 약한 인간관계예요. 그럼 이게 강하게 하려면 SNS도 오래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넓게 해서 분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관계망을 넓게 포진해 놓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이런 데서 사람이 공명이 돼서 많아지면 이게 회자가 되겠죠. 회자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거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트위터상에 자꾸 이렇게 관계를 공명시켜가지고 기자들이 그거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찾아오게 하는 밑불을 많이 떼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한 얘기가 그겁니다. 밑불이 필요한데 밑불을 떼는 불쏘시개 밑불이 있어야 활활 타오를 텐데 운명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외롭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명시킬 수 있는가? 밑불을 많이 네, 가게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야들이 판검사 놈들의 생리가 이제 한번 엉켜진 사건들 있잖아요. 철장 잘못했다. 그래도 아무런지 안다 이거야. 근데 용기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저들이 검사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언론 옛날에 시사품이 한번 나오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총대 안 달라고 그럴 적에 오마이 같은 게 아주 한 번씩 나가지고 오마이에서 이걸 진중 취재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만 이 각종 피해자에 있는 이게 2,900여 명이 지금 피해자 국가를 상대로 다 하는데 자꾸 발언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젠가 이렇게 개화식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 명이서 기자님들이 선정해서 이거를 취재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인터넷하다 시리즈로다 계속 올려놓으면은 지금 오마이뉴스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보는 데가 많잖아요.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말씀 중에 말씀 중에 오마이뉴스를 설명만 보는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 제일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오마이를 걔들이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대로 여기서도 기사를 올려도 이제 저쪽 데스크에서 자르니까 여기서 뭐 올리다 다 받아준다면 100% 올려주지만은 그러니까 경중을 가려가지고 한번 여기도 탐하셔야 되고 뭐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 사건들이 정말 나는 저딱 12년 차, 저는 2년 살았어요. 60평생에 전과도 없이 아무 죄 준 것도 없이 60평생. 내는 지금 이번 SNS 상에 내가 딱 이거 내 구호가 있어요. 박근혜 당선자. 내가 난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왜 지지했냐? 난 사법피해자로서 사법개혁 안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보신 요즘 뭐 동수천이 상설특권 있죠. 이것을 문재인 사법개혁의 공약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맞아. 하고 내가 두 번째 뭐 내가 SNS에 올리는 글이 그 다음에는 사법피해 옛날 진실화해 마냥 사법피해 구해가 구조 진실 구조위원회를 만들어서 접수받아서 구조해줘라. 그 다음에는 법원하고 검찰하고 지방 검사장하고 지방 법원장은 검찰이나 법원 5급 공무원 이상 경력자한테 변호사 포함이고요. 사법권 저기 비상법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교육감 뽑듯이 직전에 선출을 해서 하면 댓글도 많이 올라 조국에서도 그런 날을 갖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이 되나? 네.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아,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자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절실하게 뭔가 달라요. 어떤 문제를 보는 정도가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기자들이 그걸 하지 말고 그걸 하지 않고 스스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자세가 뭐냐면 기자들이 이 문제를 취재해서 공론의 장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없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쪽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SNS 강사가 돼서 이것을 여러분이 공론에 장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끝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대전의 그 산내 학살 사건을 제가 조금 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안동교도소에서 1990년도에 91년도에 월간 말지를 구독하고 있는 2호로에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표지 스토리에 뭐서 대전 형무소 4,000명 학살 사건 이게 이제 꼭지에 보고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제 커버 스토리가 딱 표지에 찍혀있는 거예요. 2호로에. 기자 누굽니까? 정의당 아니에요? 기자가 쓴 건 아니고요. 어떤 소설가 가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전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려고 했더니 꼭지를 다 뜯어갔어요. 이 교도소가 나오니까 안동교도소 그 교무팀에서 딱 찢어낸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 같이 안동교도에 계실 텐데 그 교도관 교무처를 가서 2시간을 들어놓아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보여주는 거 별것도 아니고 2시간을 들어놓았어요.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4,000명을 끌어다가 죽였다. 재혼인 사람을. 제가 출소를 하자마자 이걸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전시들 살고 있는 거기 단체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사를 해갖고 이걸 95년도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거를 터뜨리자. 이거를 대책을 하자. 그러니까 단체에서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공안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거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 죽은 것들 이거 다루다가는 우리 단체도
온전치 못하다 다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거죠. 그 조사에는 자료를 제가 답답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1999년도에 노군리 사건이 뻥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조사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때 다시 말지를 통해서 터뜨렸어요. 이게 그래서 노군리가 1999년도에 10월달쯤에 터지는데 2000년에 1호로에 제가 조사해놓은 그 산내 그 대전역에서 4,000명 학살 사건을 실제로는 7,000명이 죽었고 그 선거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제가 91년 2월 달에 이걸 첫 안동교도소에서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거 해결 못하겠다. 그 기사도 다 찢어가갖고 그리고 95년도에 이런 우리 단체에서도 민주화한다는 단체에서도 이거 못 다루는데 이거 불빛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게 된 거예요. 근데 2000년도에 유가족들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라 모았어요. 제가 실무를 하고 기사를 쓰고 제가 모으고 사람들 피해자들 오세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거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이 진상규명하고 손해배상 다 억울한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되겠냐 그게 되겠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즐겁게 억울하지 않냐. 될 때까지 편하게 같이 그냥 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보자. 안 되면 말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2007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돼갖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명박 때인데 올해 전국에서 1인당 2억 원씩 1억 원씩 전부 다 보상 판결이 법원에서 났잖아요. 자, 제가 91년도에 이 사건을 신문에서 처음 보고 95년도에 좌절하고 2000년도에 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아무도. 근데 어떻게 돼요? 한 20년 지나니까 결국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응? 결국은. 왜 돼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서로 관계를 형성해서 즐겁게 하니까. 이거를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했으면 됐겠어요? 에이, 안 그래도 세상 사는데 짜증나는 거 참인데 저 사람들 생각하면 또 짜증스러워. 이렇게 하면 이게 확산이 되겠어요? 즐겁게 하니까 우리 억울한데 우리는 뭐 그냥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계속 할 거니까 언젠간 됩니다. 언젠간 되고요. 아까 실제로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이 사건이 다들 빛을 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91년도에 월간 말기에서 대전교도소 사건이 정부에서 보상 판결까지 하는데 한 20여 년 걸렸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서로 관계를 네트워크를 형성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넓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는 저만 취재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2001년, 2002년 되니까 방송사, 신문사 여기저기서 나보고 자리 있는 곳을 달라고 사람들 소개시켜줘요. 아까 서영 작가 전말했는데 찾아오게. 여러분들이 그 밑밥을 오래 뿌리고 밑불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불꽃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저도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윗을 하실 때 오마이뉴스 신기선 기자
기사의 기사를 링크를 페이스로 올리세요. 링크를 안 올리고 페이스북에 걷어가지고 올리세요. 이런 기사가 있다거나 이게 하나 이제 여러분이 신규성 기자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애정의 감정입니다. 네. 사진 찍으실 분은 지금 찍으세요. 어디 뭐 단체 사진이나 정도 같이 찍으세요. 찍으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주십시오. 다 앞으로 가세요. 예, 먼저 한 명씩 하시니까 다. 아니 공부를 진지하고 열심히 이렇게 너무 오늘 선비에서 들으시고 개인별로 대단하세요. 단체로 하는 네, 제가 문답에다 올릴게요. 예. 단체로 한번 같이 한번 찍어요. 오늘 너무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한 번에 책을 읽은 거 같고 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 요것만 마스터를 딱 해도 눈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 내 가서 들어갔죠? 아이, 네. 아니 다른 것도 주세요. 다른 거 이제. 언니 거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장이 거. 여기 누르면 되나요? 요거죠. 네, 같이 올릴 거니까 네. 자, 신부산 부지런님 I love you. 한 번 더. 여기 딱 나온다. 정말 사실 핸드폰 거만 하면은 더 분산이 되니까요. 한꺼번에 올리실까요? 매 가세요 거 찍으면 돼요.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맞아. 네. 작가 우리 작가분도 오시고 여기 다 들어가세요. 정말 사진 작가. 이거 네, 매 가세요. 어디를 보죠? 아, 그냥, 곧 다운로드 그냥. 여기를 누르면 네, 되는 건가요? 네. 내일 가진 여기 오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위에 고, 위에 예, 아무거나 누르세요? 예. 올라갔어. 오케이 일단은 찍고 이거는 쓸수 일단 그거 주세요. 어느 거 주세요? 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는 때는 아니 들어가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자, 페인팅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겠다. 여기 자, 생겼어.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서영 작가 한 가지 꼭 뭐냐면 기자들한테 구걸하지 말고 차정 좀 봐. 구걸하지 말라고 그래요. 멋진 글이다 이거. 아 맞죠. 나머지 그거는 예 맞아요. 잠깐만 다른 거 이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잠수하시면 되고 일단 아까 정대철 선생님의 차에 같이 타고 하시면 돼요. 찍어줘요.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그러면은 우기진아님이 여기 버스 터미널까지 예, 그렇죠. 이 어차피 참 가야 돼요. 그냥 막차가 8시 40분에 예, 있대요. 여기 어느 터미널? 용준동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강주 가는 게 조선자리 있잖아요. 강주 가는 게 아닌가? 거기도 있고 거기 제가 명함이 이게 세번 나가는 게 들어가 버렸어. 아, 그거 보고 차는
나오고 여기가 예. 정류장 포함해서 광주가는 거야. 아 이거야. 광주 가는 게 지금 무슨 광주 아니 차 많이 가다가지고 거기 한번 내릴게요. 왠지 생각날 8:40분. 하나, 둘, 셋. 나 왜 불안해? 영화를 다 붙여버렸네요. 나 왜 불안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어디 가셨어? 저기 생활이 아까 전수가 있어요. 광주 토지 있죠. 네, 서울 광주 전수. 선생님, 저 갈게요. 선생님. 지금 몇 시 됐지? 이제 이쪽으로. 정재태 선생님 거에 무슨 사진 예. 웃어요. 자, 가자. 빨리. 감사합니다. 잘 찍었는데. 좋아. 잠깐 저희는 공주에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예, 예. 아까 같이 이런 게 가장 컸어. 똑같습니다. 시간 내가니까. 공룡. 저희 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공사 그러면 저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집중 주제를 한번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지금 SK 가만히 있어봐. 안 돼. 가만히 있어봐. SK 계열사 송관공사를 계속 검찰하고 법원이 비호해 주는 거야. 그 사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 여기 다들 이제 차 때문에 그 언제 몇 년 정도입니까? 2005년도 갔어요 거기. 아니 멋지네요. 아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멋지네요. 예, 그러셔야죠. 예. 내가 주고 아, 그래요? 아까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한 3년 전에 거기 대전지검 검사장에서 있더라고요. 성인전에 아니 대전지검도 오고 대구 고검도 오고 헌법재판관 하고 양재택이 대전지검 사장감사하던 양재택이 마누라가 돈 받아먹는 거야.